사실 무서웠어요. 내 동생이 한 반나절 정도 먼저 맞았어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맞았는데 걔가 팔이 좀 아프대요. 얼른 약 먹으라고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이러는데 나는 막 팔이 어떤 사람은 안 올라간다 뭐 점점 심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너 그러다 더 아프면 어떡할 거냐고 막 성질을 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뭔 소린지 알겠는 거예요. 안 만지면 안 아픈데 내가 만지면 통증은 있어. 근데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아, 내 동생이 말한 게 이 정도였구나. 진짜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응.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의 그걸 뭘 느꼈냐면 제가 요즘에 링피트로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하는데 주사 맞기 전에랑 후랑 약간의 차이를 느꼈어요. 몸의 컨디션 차이 네. 아니면 체력 차이. 체력도 있고 컨디션 차이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더 저도 힘들구나. 의사는 아니니까. 근데 원래 주사 맞고 한 일주일은 운동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한 4, 5일을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해서 더 힘든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통 3, 4, 5일 쉬었다가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도 첫날, 이튿날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한 4, 5일부터는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랑 막 몸에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게 심박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게임 내에. 그래서 재봤는데 너무 평온한 상태인 거예요. 그 있잖아요. 좀 더 강한 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땀은 나고. 땀은 막 범벅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덜 한 건가? 아니면 쉬었다가 운동을 해서 내가 힘든 건가? 그냥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느낌상 체감상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주사 맞고 몸에 변화가 생겼나? 약간 심장박동이 좀 느려진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괜히 맞아요. 이게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정말 체력이 엄청 딸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 무증상이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체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유증은 아직 모른대요. 무증상이었다고 그냥 괜찮으리라는 법은 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한 2년 됐잖아요, 저희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 두 가지만 해서 감기를 안 걸렸거든요. 제가 진짜 감기 달고 살았는데, 원래도 손은 되게 잘 씻긴 씻었지만, 이 마스크는 안 쓰고 다녔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를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쵸. 응. 마스크를 쓰고 난 이후로 감기 증상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병원 찾는 사람들이 좀 줄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위생관념이 조금 바뀐 거 아닌가.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제발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침 뱉고 턱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회사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가 흡연실이 따로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피면 되잖아요. 근데 꼭 걸어가면서 건물 들어가기 직전까지 담배를 펴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일반 그 담배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더라고요. 냄새 맡으면 알잖아요. 제 앞에서 걸어가는데 정말 당당하게 그거를 피면서 가는데 저랑 같은 건물인 거예요. 근데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뒤에서. 내가 옛날에 담배 앞에서 그렇게 길에서 피고 가면 진짜 짱또를 날리고 싶었어요. 그것도 너무 싫은데 좀 정해진 구역에서 흡연실이 없는 게 아니니까 정해진 구역에서 피시고 침 좀 뱉지 마시고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발 손 좀 잘 씻어주시고. 제 이번에 너무 쇼킹해가지고. 저는 전에 회사가 저희 층에 한 층에 저희만 쓰는 데여가지고 화장실을 저희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그 잠그는 게 있어가지고 혼자 들어가면 잠가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옮겼잖아요, 제가. 여기는 그 층의 모든 사무실이 한 화장실을 써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의도치 않게 듣잖아요? 앉아있는데 손을 안 씻고 나간 사람이 많아요. 꽤 많아요. 요즘 같은 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지? 정말 놀랬어요. 이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게 들리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는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더러워. 저 문고리를 내가 또 잡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씻든 안 씻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리든 말든. 근데 그 사람이 만졌던 손잡이를 내가 잡아야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화장지 챙겨가지고 공용 화장실은 나갈 때 제가 특히 회사 사무실 거기 문고리에다가 휴지를 끼워서 열어가지고 쓰레기통이 그럼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버리고 나가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가 쓰는 거는
뭐 아무리 말한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아, 나는 이제 독감 예방접종도 또 맞아야 되거든요. 2년째 맞았는데 올해는 이제 3년째인데 요번에 백신이랑 겹칠 것 같다고 뭐 같이 맞아도 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독감 예방접종 맞고는 좀 약간 몸살 살짝 오는 것처럼 좀 피곤하고 이렇게 좀 늘어지고 그런 게 있긴 있어도 되게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맞아야겠죠? 맞아야죠. 위험하다니까 걸리. 특히 건강이 지금 컨디션이 완전히 좋으신 상태가 아니니까 우리 이번에는 건강 프로젝트 얘기하다 보니까 건강 맞아요. 프로젝트로 좀 이게 장기로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장기는 아닌데 사실 제가 이거 투석하기 전에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궁금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찾아도 자세하게 안 내가 알고 싶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다가 꼽는지 바늘을 또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한 게 없어서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언니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현재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언니도 얘기를 했던 게 투석에 관한 내용인데 저도 투석 이러면 그냥 투석 받는구나 이렇게만 알지 자세하게 투석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니도 찾아봤지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투석을 받게 되신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때는 개인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다니다가 거기에 이제 여자 선생님이고 편해서 다녔는데 그분이 내가 나쁘면 약만 먹으라고 할 게 아니라 큰 병원을 사실 보냈어야 돼요. 제가 크레아틴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데 나빠진다는 얘기는 했는데 제가 수치가 몇인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빠지시면 투석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여기서 얼만큼 더 관리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을 디테일하게 안 하고 그냥 약만 계속 늘어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약을 먹었었어요. 그 검은 숯을 이렇게 숯가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숯가루를 마이신이라고 하죠. 그 캡슐에다가 넣은 거를 하루 3끼를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에 7알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이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그 한 판이에요. 한 상자가 일주일치더라고요. 7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4각, 5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 병원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긴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온 거 알죠? 네네. 거기 갈 때 그 약을 먹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넘게 가야 되니까 10판도 더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짐가방을 작은 걸 갖고 갔는데 거의 다 약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먹어 없애고 점점 짐이 줄기는 줄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오래 전부터 거기 인내 병원에서 계속 수치가 정말 많이 나빠지는데 그 사람은 알면서도 나한테 투석 준비하라는 얘기를 투석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아무런 준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고 거기 병원 가려면 일부러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동네 병원 이쪽으로 가려고 동생한테 걔 다니는 병원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도 여자 의사더라고요. 꼼꼼하게 얘기도 잘해준다 그래서 거길 갔더니 그분이 제 피 검사하고 제가 먹는 약 처방전을 갖다 줬어요. 그걸 딱 보고 결과를 보더니 대학병원에 가서 뼈를 묻으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당장 약을 받아야 되는데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녁 때 퇴근하고 다시 병원을 갔어요. 거기서 그날 바로 입원했죠. 왜냐면은 입원을 안 하면 그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또 다시 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투석해야 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 날짜를 잡아서 팔에다가 혈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때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투석은 팔에다가 주사 꽂아서 피를 빼서 돌려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집어넣는다. 그 정도로만 알았지 팔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혈관을 쓰는 사람도 주사 바늘을 동맥에다 꽂을 순 없잖아요. 근데 또 정맥은 너무 가늘어서 투석 바늘이 굉장히 굵거든요. 피를 막 빨리 빼야 되고 빨리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얇고 가늘어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투석을 하기 한두 달 전에 동정맥류라는 수술을 해요.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동정맥류 그 수술을 하면 저는 여기 손목에다 했어요. 지금 이만큼이 흉터가 있는데 가까이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흉터가 이만해요. 많이 크죠. 많이 크죠. 이걸 부분 마취를 하고 하더라고요. 다 깨어 있는데
너무 수술실은 춥고 수술실은 정말 추워요. 정말 추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외래다가 안 오시는 거예요. 한 30분도 더 기다렸나 봐요. 선생님을 기다리는 시간만.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30분이 더 줄었을 텐데 하도 안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언제 시작해요? 그 숙제 그냥 전신마취 하는 게 더 속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안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수술할 때. 마취는 하니까. 근데 그게 혈관을 건드리는 거라 통증이 심한 사람이 한 10% 정도 있대요. 근데 그게 저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 혈관을 쇠꼬챙이로 이렇게 찌 긁는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 마취가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뭐 거의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수술이 시작되니까. 근데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면서 나한테는 너무 지옥 같았어요.